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사를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사는 곳 가까이로, 혹은 좀 더 조용한 전원으로, 아니면 관리하기 편한 작은 아파트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 그분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서 발견한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65세가 넘어서 이사를 하신 분들 중 10분 중 8분이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옮기지 말걸. 차라리 그냥 살걸.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분명 더 좋은 환경, 더 편한 조건을 찾아 옮기신 건데 왜 그토록 많은 분들이 후회하실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보이지 않는 뿌리를 잃는다는 것. 여러분, 혹시 나무를 옮겨 심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옮겨도 그 나무는 한동안 힘들어합니다. 땅속 깊이 내린 실뿌리들이 끊어지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큰 뿌리만 옮긴다고 해서 나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다는 건 단순히 그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지나치던 골목길의 구멍가게 주인 아주머니, 시장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던 생선가게 아저씨, 같은 시간에 산책하며 자연스레 친구가 된 이웃들. 이런 관계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던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의 아들이 있는 분당으로 이사를 가셨죠. 아들 내외가 정성껏 마련해준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난방도 잘 되고, 관리도 편하고, 조건만 보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고, 김 선생님은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저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옛날 동네에서는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김 선생님 하고 반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동네 슈퍼에 가도 병원에 가도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혈압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저는 매운 것을 못 먹어서요. 예전 동네에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병원 선생님도 약국 약사님도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1년쯤 지나고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뿌리를 내리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20대, 30대엔 어디를 가도 금방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곳에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집에서 조용히 외로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 자식 곁이 행복할 거라는 착각. 자식들 가까이 가면 좋겠지. 이사를 결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자식 근처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서울 노원구에 살던 이 여사님은 65세의 딸이 있는 일산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딸이 적극적으로 권했죠. 엄마, 우리 가까이 오세요.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이 여사님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딸과 손자들을 매일 볼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이사를 가고 보니 딸은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사위도 야근이 잦고 아이들은 학원에 학교에 바쁩니다. 주말엔 주말대로 딸네 가족끼리 약속이 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이 여사님은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바쁜데 뭐.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화는 자주 하지만 막상 만나는 건 한 달에 한두 번. 예전에 노원구에 살 때 딸이 찾아오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섭섭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도 못 보다니. 가까이 살면서 자주 못 만나는 게 멀리 떨어져서 가끔 만나는 것보다 더 외롭게 느껴졌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식들의 삶은 이미 자기들만의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아이들 교육, 부부관계, 친구들과의 약속. 그들의 하루하루는 이미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해서 그 궤도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도 생깁니다. 가까이 살면서 자식들의 삶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부부 사이가 어떤지 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걱정이 되고 한마디씩 하게 되고 그게 자식들에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안 그래도 됩니다. 자식들은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벅찬 것뿐입니다. 이걸 65세 이후에 이사를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몸이 기억하는 공간을 잃는다는 것. 나이가 들면 몸이 기억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 어느 계단이 높은지. 30년, 40년을 산 집이라면 한밤중에 불을 켜지 않아도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도 부엌 찬장에서 컵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새 집으로 가면 모든 게 낯섭니다. 화장실 전등 스위치는 어디 있지? 이 문턱은 왜 이렇게 높지? 부엌 가스레인지 사용법은 어떻게 되지? 젊을 때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적응이 더딥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부산에 사시던 박 선생님은 68세의 아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30년을 살던 부산 아파트를 정리하고 서울 신축 아파트로 왔죠.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새집 냄새, 깨끗한 벽지, 최신식 설비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박 선생님은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부산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산집 부엌에서 들리던 환풍기 소리, 창문 밖에서 들리던 바닷바람 소리, 아침마다 들리던 아래층 아주머니의 기침 소리.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습니다. 새 집은 층간소음이 잘 안 들리게 설계된 최신식이었거든요. 조용한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자꾸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부산집에서는 옆집, 아랫집, 윗집의 생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7시면 옆집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녁 6시면 아래층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동네 지리를 모르니까 병원 가는 것도 슈퍼 가는 것도 다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면 되는 건가? 이 길로 가면 맞는 건가? 젊을 때는 스마트폰 지도 보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나이 들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집에만 있게 됩니다. 나가는 게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점점 더 갇히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 추억이 담긴 공간을 잃는다는 것. 집은 단순히 잠자고 밥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담긴 그릇입니다.
저 방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저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저 부엌에서 명절마다 음식을 만들었고, 저 베란다에서 남편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벽에 난 작은 흠집 하나하나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이건 둘째가 자전거 타다가 부딪혀서 생긴 거지. 이 문짝은 막내가 화나서 쾅 닫아서 금 간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웃게 만들고, 때론 울게 만들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새 집으로 가면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깨끗한 벽, 새 마루, 흠집 하나 없는 문짝.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깨끗한 공간이 때론 너무 낯설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인천에 사시던 정 여사님은 40년을 살던 빌라를 정리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짐을 풀면서 정 여사님은 옛날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셨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사진 속 아이들은 어렸고 자신과 남편은 젊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던 바로 그 거실, 그 방이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겠죠. 새 집에 사진을 걸면서 정 여사님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들이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사진 속 배경과 지금 사는 집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그날 밤 정 여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옛날 집이 그립네요. 그 한마디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추억은 공간과 함께 살아 숨 쉽니다. 그 집 거실에 서면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 부엌에 서면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음식 만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새 집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새 집에서도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쌓기보다는 옛날 추억을 되새기며 사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난다는 건 자기 인생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5번째 이유, 변화에 대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 이사라는 건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집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삶의 패턴 전체가 바뀝니다. 다니던 병원이 바뀌고, 가던 슈퍼가 바뀌고, 산책하던 길이 바뀌고, 만나던 사람들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가 설레고 신나는 일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게 즐겁죠.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변화가 두렵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전에 사시던 최 선생님은 67세에 세종시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 첫 달, 최 선생님은 매일 지쳤습니다. 새 집 구조 익히기, 동네 지리 익히기, 새 병원 찾기, 새 약국 찾기, 주민센터 등록하기, 통장 주소 변경하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젊었으면 이틀이면 끝낼 일들이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정서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다 보면 마음이 계속 긴장됩니다. 편안한 순간이 없습니다. 언제쯤 여기가 익숙해질까요? 최 선생님은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고 겨우 좀 익숙해졌을 때쯤 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를 옛날 동네에서 친구들 만나고 익숙한 곳 다니면서 편하게 쓸 걸. 우리에겐 한정된 에너지가 있습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그 에너지는 더 소중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환경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데 쓸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고 나서야 이 질문의 답을 깨닫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 독립성과 자존감을 잃는다는 것. 자식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경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자식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하는 거니? 저기 가려면 어느 버스를 타야 하니? 이 동네 괜찮은 병원이 어디니? 처음엔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자식들도 기꺼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자식들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점점 미안함을 느낍니다. 애들한테 자꾸 물어보기 미안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집에만 있게 됩니다. 혼자 알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전 동네에서는 달랐습니다. 30년, 40년을 살았으니 혼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그게 자존감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새 동네에서는 자꾸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광주에 사시던 한 선생님은 66세의 딸이 있는 수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딸이 여기저기 데려다 주고 이것저것 알려줬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고 한 선생님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점점 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어느 날 병원에 가야 하는데 길을 몰라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회의 중이라 안 돼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애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광주에 있을 때는 혼자서도 척척 다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일도 별로 없었죠. 그게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자존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나는 아직 누구한테 짐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게 무너집니다. 자꾸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자꾸 의지해야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7번째 이유,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잃는다는 것. 우리의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일상에서 옵니다. 아침에 나가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슈퍼주인 아저씨, 시장에서 만나면 오늘 고등어 좋아요? 하고 알려주는 생선가게 아줌마, 공원에서 마주치면 함께 한 바퀴 걷는 산책 친구.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루를 채웁니다. 그런데 새로운 동네로 가면 이 모든 게 없어집니다. 새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에너지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던 송 여사님은 70세에 자식들이 권해서 좀 더 편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 집은 낡고 계단도 많았지만 송 여사님은 그 동네를 사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1층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카페 주인 아주머니는 송 여사님이 오면 말하지 않아도 아메리카노를 준비했죠.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단골집들이 있었습니다. 송 여사님, 오늘 나물 신선해요. 이거 좀 가져가세요. 덤으로 더 주고 싱싱한 걸로 골라주고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삶이 따뜻해졌습니다. 공원에서는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약속하지 않아도 아침 8시쯤 가면 다들 거기 있었죠.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그게 송 여사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새 동네에는 단골집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처음입니다. 주인들도 저를 모릅니다. 뭐 드릴까요?
그저 손님일 뿐입니다. 공원에 나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도 옆 사람과 말을 섞기가 어렵습니다. 6개월쯤 지나고 송 여사님은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나 그냥 예전 집이 그리워. 자식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새 집이 훨씬 좋은데 왜? 하지만 송 여사님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문제였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건 집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그 일상이 따뜻하고 즐겁게 느껴지려면 단순히 건물이 좋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의 작은 연결, 익숙한 장소들, 예측 가능한 하루,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사는 하면 안 되는 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사를 취소해야 하나?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사를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말이죠. 몇 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사의 이유가 명확한가? 자식들이 권해서가 유일한 이유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은 좋은 뜻으로 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65세 이후의 삶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진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상 문제로 지금 집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거나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어서 집을 정리해야 한다거나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 있기 너무 힘들다거나 그런 명확하고 절실한 이유가 있을 때 이사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둘째, 지금 사는 곳에서의 삶이 정말 불행한가?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계단이 있고 집이 좀 낡고 관리가 좀 불편해도 그곳에서의 삶이 따뜻하고 의미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완벽한 조건의 새 집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익숙한 곳에서 풍성한 관계 속에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셋째, 적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 있는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체력은 어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만약 요즘 자주 피곤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힘들고 변화가 두렵다면 이사는 그 부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남겨두었는가? 만약 정말 이사를 결심했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는 집을 성급하게 팔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고 일단 새 곳에서 살아보십시오. 6개월, 1년. 그렇게 살아본 뒤에 정말 괜찮다 싶으면 그때 옛집을 정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급하게 집을 팔고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곳이 없어서 후회합니다. 다섯째, 이사 대신 다른 방법은 없는가? 자식들이 걱정된다면 굳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있고 자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집 관리가 힘들다면 도우미를 쓰거나 집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에너지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몇 가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천천히 이사하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걸 옮기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새 집에서 한두 달 살아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짐을 옮기고 급하게 서두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둘째, 옛 동네와의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이사를 갔다고 해서 옛 동네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옛 동네를 방문하십시오. 단골집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 연결이 새로운 곳에서 힘들 때 버팀목이 됩니다. 셋째, 새 동네에서 하나씩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처음엔 힘들어도 조금씩 나가 보십시오.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먼저 인사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씩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넷째, 변화를 받아들이되 과거를 놓지 마십시오.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과거를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사진들을 벽에 걸고 옛날 이야기를 자주 꺼내고 과거의 추억이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65세 이후에 정말로 필요한 건 좋은 집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최신식 아파트, 좋은 시설, 편리한 교통,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건 그저 배경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 삶을 채우는 건 아침에 나가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 가끔 함께 밥 먹고 수다 떨 수 있는 이웃,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동네, 그곳에서 만들어진 관계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던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72세에 자식들의 권유로 자식들이 사는 분당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2년을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도 가끔 왔고 집도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74세가 되신 김할머니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다시 마포로 돌아가겠다고.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거기 집은 낡고 불편한데요. 여기가 훨씬 좋잖아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다시 마포로 돌아가셨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마포 동네는 반겨주었습니다. 아니, 김할머니,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슈퍼 아저씨가 달려와 반겼고, 시장 아줌마들이 손을 잡아주었고, 옛날 친구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없는 동안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김할머니는 옛집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내 집에, 내 동네에. 지금 김할머니는 78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집에서 사십니다. 계단도 있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하십니다. 매일 아침 나가면 아는 사람들이 있고 웃으며 인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김할머니에겐 최신식 아파트보다 소중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이해합니다. 엄마가 거기가 좋으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좋은 집이 아니라 좋은 관계가 있는 곳, 거기가 진짜 집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이사를 하셔서 후회하고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때론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용기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사를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사시는 곳을, 지금 만나시는 분들을, 지금 누리시는 일상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나가면
인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단골집이 있다는 것, 익숙한 길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가 만들어 온 관계들, 쌓아온 추억들, 익숙한 일상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65세 이후의 이사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천천히,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하시되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 계신 그곳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과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